이제 63페이지에서 2번 보증 설정 의무, 이제 보험 관련 내용이고 이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는 거의 보험 관련 내용이 나오니까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아까 중개 의뢰인이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해요. 돈 내놔. 당연히 할 수 있죠. 손해 입힌 장본인이면 전액 청구 가능해요. 1억 보험 들었어도 2억 손해 발생했으면 2억까지 다 청구 가능하다 했던 거. 근데 이제 사실 잘 안 주니까 뭐 달라 그러는 데 주겠어요? 그래서 보험 들죠. 보험이면 보증보험, 보증보험 회사 가서 가입하는 거예요. 공제, 협회 가서 가입하는 거, 공탁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보험은 아니에요. 자기 돈을 법원에 맡겨놓은 거. 얘네들은 가입한 거. 가입하는 장소만 다르고 성격이 똑같아. 이 둘은 판례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다 그랬어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이 생명보험은 아니니까 손해보험이죠.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기업공인중개사가 나를 위해서 보험 든 게 아니라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똑같다. 가입하는 장소만 다르고 보증보험회사, 협회. 얘는 엄밀히 말하면 보험은 아니다. 자기 돈을 맡겨놓은 거. 법원에다가. 그렇게 한 거고. 자, 이제 보험금 청구해요. 보통 기업공인중개사 공제에 가입하고 1억 가입해요. 그럼 이제 공제 청구하면 1억까지 가능한 거죠. 보험금은. 2억 손해 발생해서도 보험회사는 1억까지만. 기업공인중개사 책임이 1억으로 축소되는 건 아니고 전액 책임지고 보험회사만 한도 내에서. 그래서 이제 달라 그러면 보험금 줄 거 아니에요. 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되게 짜증나.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보험금을 줬어요. 준 건 좋았어. 근데 보험금을 준 보험회사가 기업공인중개사, 나를 상대로 뭐 하냐면 구상권 행사를 해.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죠? 아니, 보험금 줬어요. 좋았어요. 보험금 줬어. 근데 나한테 구상권 행사한다고. 야, 네가 갚아야 되는 건데 보험회사 내가 대신 갚은 거야. 너는 나한테 내놔. 구상권 행사를. 공탁은 어차피 자기 돈을 맡겨놓은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보험료 내고, 보험료 누가 냈어요? 내가 냈어. 보험료 내가 내고 내가 가입했는데 나한테 구상권 행사를 한다고.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럼 이 보험 왜 든 거예요? 이 보험을 그냥 든 거야. 들라고 하니까. 의무니까요. 이 보험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다? 중개 의뢰인. 그래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내가 그냥 들어준 거예요. 혜택이 전혀 없어. 혜택이. 그냥 보험료만 내고 있는 거예요. 보험료만. 혜택이 없다고. 이 보험을 왜 들었다? 의무니까. 만약에 선택사항이다. 이 보험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누가 들어요 이거를?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보험료만 내주고 있는 건데. 의무니까 든 거죠. 그래서 보증 설정 의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목이. 의무. 보험 드는 게 의무다. 나한테 혜택이 없어도 의무니까 들어야 된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도 당한다.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됐고. 자, 이제 또 보증보험, 공제에서 이제 보험금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중단이 돼요. 둘 사이에 보험 관계가 중단이 돼. 보험금이 단돈 100만 원에도 딱 나가게 되면 중단이에요. 중단. 그래서 다시 들고 일을 해야 돼요. 보험을. 보험 관계가 중단되니까 재가입하고 다시 들고선 일을 해야 돼요. 자, 보증보험 공제 15일 이내 다시 가입해야 돼요. 가입하는 거니까. 중단돼서 다시 들고 일해라. 공탁은요? 공탁은 자기 돈 맡겨놓은 거고 돈 주는 거죠. 15일은 똑같아요. 근데 1억에서 만약에 내가 1억 맡겨놨는데 한 5천만 원 나갔대요. 그럼 5천만 원 비잖아요. 그걸 채워 넣어야 돼요. 15일 이내 부족액을, 부족한 금액 1억 밑으로 떨어진 거를 보전, 채워 넣으라 그거예요. 부족액 보전. 짝꿍이 잘 맞아야 돼. 보증보험 공제가 부족액 보전, X. 가입하는 거라고, 가입. 얘네들. 보험료 내고 내가 가입한 거고, 공탁은 자기 돈을 목돈으로 맡겨놓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럼 자기 돈을 목돈으로 맡겨놓으면 보험료는 안 내겠죠. 그거는 이자가 나가니까. 그거는 돈 맡겨놓은 거고. 그래서 1억에서 5천만 원 나가고 5천만 원 남아있으면 15일 이내에 5천만 원 채워놓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서 한 1억 5천을 공탁해냈대. 1억 5천. 넉넉하게 1억 5천. 그래서 5천 나가서 현재 1억 남아있대요. 부족액 보전 없는 거고.
1억 밑으로 떨어지면 그만큼을 채워넣어 그거예요. 공탁이 부족해 보죠. 자, 뭐가 잘 나오냐면 이게 잘 나와. 올해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요거 11x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유 있게 11 그거 같지만 그게 아니다. 15일이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 다 15일 이내 다시 가입하고 부족이 보존하고 15일 11x 근데 외우기는 쉽게 돼 있다. 15일 이내 다 C 가입하는 거잖아요. 다시 가입. 그죠? 부족액은 보존하는 거잖아. 보존. 그럼 며칠이에요? 15일. 15일 된 거야. 다시 가입하고 부족액은 보존하다 보니까 15일. 너무 외우기 쉽다고 이거. 오히려 10일보다 훨씬 나. 15일. 왜 15일? 다시 가입. 부족액은 보존. 며칠? 15일. 15일. 엄청 나온다니까요. 이게. 올해도 나왔다니까.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됐고. 그리고 이제 청구 기간이 있어요. 중개 의뢰인이 돈 내놔. 청구하는 거야. 돈 내놔. 청구하는 기간. 공인중개사 법에는 없어. 규정. 언제까지 가서 달라고 해야 될지 그 기간이 나와 있지 않다고요. 그럼 민법을 봐야 돼 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민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돈 내놔 청구하는 기간이 손해 및 가해자 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 한 날부터 10년 둘 중에 한 가지가 완성되면 청구 못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손해 발생시킨 사람, 가해자 안 날부터 3년 내에 가서 달라고 해야 돼요. 3년 내. 그 행위 한 날부터 10년이고.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 민법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우린 그냥 3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3년. 중개 의뢰인이 돈 내나 청구 들어오는 기간이 3년이다. 그 안 날부터 3년이에요.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서도 3년간 보존, 확인 설명서도 3년간 보존, 돈 내나 청구하는 기간 3년. 보험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증보험 공제, 돈 내나 청구 기간 3년이에요. 공탁도 이거 돈 내나 3년이 왜? 공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돈을 맡겨놓은 거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하는 거나 공탁금 청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얘가 이 돈을 그냥 맡겨놓은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3년. 무조건 3년. 중개 의뢰인이 돈 내나 청구하는 기간은 3년이다. 보증보험 공제 이 보험금 청구도 3년. 근데 문제가 있네. 3년이에요. 3년인데 시점이 중개사고 발생, 이 사고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가서 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이 사고 발생을 내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그때부터 3년 내에 가서 달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사고 발생부터 3년 그러면요, 나 몰랐어도 3년 지나버리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달라고 못해. 몰랐어도 3년 지나버렸으면. 너무 그건 불리하잖아요. 3년이 후딱 지나간다고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고. 3년이.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시간 금방 간다고. 금방 제가 또 반팔 입고 있어. 시간 금방 가갖고. 그러니까 3년도 그닥 길지가 않다. 사고 발생부터 3년 그러면 너무 후딱 지나가니까 그게 아니라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그때부터 3년 그러면 훨씬 낫잖아요. 내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그때부터 3년이에요. 이 보험은 항상 누구 입장에서 해석을 해주냐면 중개 의뢰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줘야 돼. 누구를 위한 보험인데? 타인, 중개 의뢰인을 위한 보험이니까 항상 중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줘야 돼요. 그럼 사고 발생부터 3년 그러면 불리하잖아요.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년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알았쌈? 알았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3년. 알았쌈? 몰랐쌈? 알았쌈. 알겠쌈은 괜찮아. 알았쌈.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부터 3년. 알았쌈? 하는 거 알았쌈. 청구기간 3년. 그런 것들이고 63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 보증의 종류,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보증보험 공제는 성격이 똑같다 그랬어요. 옆에 보니까 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를 위해서 든 게 아니라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그냥 들어준 거다. 누굴 위한 거다? 중개 의뢰인을 위한 거다. 공탁은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 내기 싫으니까 자기 돈을 목돈으로 맡겨놓은 거예요. 법원에다가. 됐고. 그래서 공탁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사망한 경우에 3년간 회수 불가가 있어요. 공탁, 자기 돈을 맡겨놓은 거예요. 나 중개업 그만뒀어. 찾아오고 싶잖아요. 아니면
죽었대요. 그럼 상속인이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폐업하거나 죽었으면 찾아와야 되는데 3년간이나 못 찾아가요, 이거를. 공탁금을 그만뒀어도 3년간은 못 찾아온다고. 왜 그럴까요?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 들어오잖아요. 공탁금 달라고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 들어올 수 있으니까 못 찾아가게 막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홀랑 찾아가 버리면 중개 의뢰인이 달라고 했을 때 돈이 없는데. 그래서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3년간 회수 불가. 중개 의뢰인이 3년간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3년간 회수 불가, 공탁금 못 찾아가는 거 개업공인중개사를 위한 거다. X. 내 돈을 내가 못 찾아가는 게 왜 나를 위한 거야? 누굴 위한 거예요? 중개 의뢰인을 위한 거.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3년간 못 찾아간다. 그렇게. 보증보험 공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증보험 공제는 자기 돈을 맡긴 게 아니라 보험료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소멸성 보험이야. 내면 끝이에요. 그냥 적금 본 게 아니라고. 보험료 내고 나중에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야. 내면 끝이에요. 그냥 소멸성 보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공탁은 자기 돈을 맡긴 거니까 찾아오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고. 양가로 2번 보증 설정 금액 법인 2억 이상 분사무소 반분해서 1억 이상. 법인이 아니다. 그럼 누구예요? 개인 1억 이상. 이게 법조문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 그냥 개인 그러면 될 걸 법인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개인인 거예요. 법인이 아니면 개인이잖아요. 자연이. 1억 그렇게. 그래서 공부를 빨리 끝내야 된다고. 표현들이 다 부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개인 그러면 될 걸 왜 법인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 법인이 아니다. 개인. 그러면 1억이에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시던 분들 자격증 없지만 등록은 돼 있어요. 보험금 얼마예요? 얼마 들어야 돼? 1억. 개인 사업자니까. 개인들은 1억.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1억. 스티커 막 붙어있죠. 중개인도 1억. 법인 2억. 분사무소 추가로 1억 이렇게 하는 거. 시험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온 적 있었네. 영세한 중개인이래요. 영세하대. 보험금 얼마야? 1억. 마찬가지 영세에도. 개인은 1억. 법인 2억. 지역농협만 농지만 취급해요. 얘는 특수법인이고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험을 들어야 돼요. 금액은 달라도. 지역농협도 1,000만 원 이상 보험 들어야 돼. 그럼 지역농협도 분사무소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지역농협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그럼 분사무소 얼마예요? 분사무소 1억이에요? 주된 사무소가 1,000만 원인데 분사무소가 1억이야? 말이 안 되잖아. 똑같이 그냥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하한선, 500만 원은 없어요. 어쨌거나 지역농협도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보험을 계속 들어야 한다고. 보험 가입 요건은 예외가 아니어서. 지역농협 분사무소 얼마다? 1,000만 원이다. 주된 사무소 1,000만 원, 그냥 1,000만 원. 주된 사무소가 2억일 때 분사무소가 1억인 거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험금 2억이에요. 왜? 지역농협만 1,000만 원. 다른 법인들은 다 2억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2억. 그럼 분사무소 얼마예요? 1억. 그렇게. 주된 사무소가 2억일 때만 분사무소가 1억. 주된 사무소가 1,000만 원이면 분사무소도 1,000만 원. 그렇게요. 됐고. 양그로 3번 보증 설정 시기 신고인데 보험을 언제 드는지는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나온다고. 보험 드는 시기. 보험을 언제 든다? 1번.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보험 든다. 2번. 서면 통지 받고,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보험 든다. 답은 2번.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질문 드리면요. 답은 항상 2번이야. 답이 1번인 경우가 없어. 잘 몰라도 그냥 2번 하시면 돼. 그럼 맞추고 갈 수 있다고. 2번. 미리 보험 드는 게 아니라 서면 통지 받고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보험 든다 그랬어요. 분사무소는 미리 보험 드는데 그 차이점. 왜 미리 드는 게 안 되냐면 처음 등록할 때는 이 보험은 누구만 들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 신청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보험 가입이 안 돼. 들고 싶어도. 근데 서면 통지 받으면 등록이 된 거고 그때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보험 드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나중에 보험 드는 거예요. 분사무소는 어차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보험 드는 게 가능해요. 미리 드는 게 개업공인중개사니까. 그래서 처음 중개업 등록할 때만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보험 드는 거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에 다만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때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보험 들고 보험 들었다고 신고해요. 근데 이 신고는 반드시 하는 신고가 아니에요. 보험 들었다고 신고하는 거, 보증 설정 신고, 다시 들면 재설정 신고, 바꾸면 변경 신고 다 생략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안 하셔도 돼. 보험회사가 다 알려줘요. 얘 보험 들었어요. 다 알려줘. 우리가 자동차 등록할 때도 다 보험회사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따로 보험 들었다고 신고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보험회사가 그 정도 서비스는 해준다고요. 이 사람 보험 들었어요. 알려주고. 바꿨어요. 알려준다고. 그럼 등록관청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는 안 하셔도 돼. 이거 생략 가능한 신고다.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양가로 4번 보증 변경 재설정인데 자, 변경 재설정 다 만료 즉시는 아니에요. 만료 즉시는 거기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동그라미 2번이네요. 1번, 2번 옆에다가 묶어놓고 만료 즉시 X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다 묶어놓고 만료 후 즉시 X 이렇게 적어놔야 돼. 만료 후 즉시 재설정하고 변경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재설정 예를 들어볼게요. 보험은 통상 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1년 단위도 들잖아요. 통상 그냥 1년이다. 법에 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보험 기간 1년. 1년 이렇게 보험 든 거예요. 1년으로.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만료되고 즉시 이렇게 즉시 보험을 다시 든다. 이게 맞는지 1번. 아니면 만료일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답은 몇 번? 2번. 2번이라고 했죠. 제가 질문 드리면 답은 2번. 1번이 아니라. 만료 즉시 그러면 요때 아무리 즉시라 하더라도 무보험 상태가 있네요. 만약에 요때 중개사고가 해필이면 발생했대요. 해필이면 요 찰나에 중개사고가 보험금 못 줘. 그럼 만료일까지 이렇게 해놔야 무보험 상태가 없잖아요. 2번처럼 해놔야. 그래야 중개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이건 누굴 위한 거다? 중개 의뢰인을 위한 거니까. 중개 의뢰인에게는 만료 즉시보다는 만료일까지 다시 하는 게 중개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무보험 상태가 없으니까. 변경도 마찬가지. 전에 든 보험 효력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1년 이렇게 보험 들었는데 이거 만료되고 즉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겹치게 2번처럼 이렇게 바꿔야 전에 든 보험 효력이 남아있을 때 겹치게 바꿔야 중개 의뢰인에게 유리하다. 1번이 아니라. 만료 즉시 그러면 무보험 상태가 있으니까 중개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그때 사고 발생하면 보험금 못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이 옆에다가 다 만료 즉시 X라고 적어놓은 거지. 1번은 바꿀 때 전에 든 보험 효력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겹치게 바꾸고 2번은 만료일까지 재설정하고 그렇게 만료 즉시가 아니라 3번은 그 신고를 또 생략할 수 있다. 보험 바꿨다는 변경 신고, 다시 들었다는 재설정, 갱신이 재설정이에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고. 그럼 양가로 5번은 이런 문제예요. 양가로 5번은 그냥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중개 의뢰인이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한 가지인지 어떻게 알고 찾아갔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중개사고 발생했대요. 중개사고.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한 거예요. 지금 보험금을. 어떻게 알고? 보증보험일 수도 있고 공제될 수도 있고 공탁일 수도 있고 어떻게 알고 찾아간 거야 도대체? 정확히 알고 찾아간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계약서 쓸 때 설명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 어디로 가서 너 얼마의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사고 나면 설명해 줘야 돼. 그리고 말로만 설명하면 까먹으니까 보험 든거 관계증서 보증관계증서 복사해서 같이 줘야 돼요. 보통 공제면 공제증서 복사해서 줘요. 파일에 껴서 같이 줘. 중개가 완성됐을 때 보험 관련 내용 설명을 해주고 언제까지 어디로 가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관계증서 복사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찾아간 거지. 이제 중요한 건 언제 설명하라고요? 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했다고요. 언제까지 어디로 가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한 거예요. 언제? 중개가 완성됐을 때. 매매 임대차 체결돼서 계약서 쓸 때 그때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때. 분위기 좋을 때.
계약서 쓸 때 얼마나 분위기 좋아. 그때 설명하는 거라고. 언제가 아닌데? 중개 사고 발생 시 X. 중개 사고 발생했대요. 어떻게 해야 돼? 켜야 돼. 핸드폰 꺼놓고 던져버려야 돼. 그냥 핸드폰. 위치 추적 당하니까. 퇴야지. 중개 사고 발생해서 중개 의뢰인이 쳐들어온다고요. 내가 중개 사고 쳤대요. 중개 의뢰인 눈 돌아갔다고 지금. 잡히면 죽어 그냥. 퇴야지. 그때 잠깐만 보험 설명해? 듣지도 않아요. 중개 사고 발생하면 튀는 거고 중개가 완성돼서 분위기 좋을 때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거기 양가로 5번의 첫 번째 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중개사고 발생 시 X. 중개사고 발생 시가 아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네. 중개 개시 전에 설명해라 X. 일도 하기 전에 막 보험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일 끝난 다음에 중개 완성됐을 때 그렇게 설명하고 말로만 설명하면 까먹으니까 관계증서를 복사해서 주는 거고. 자, 요것도 나중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중개가 완성됐대요. 매매, 임대차 체결됐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 거래계약서, 쌍방 교부해줘야 돼요. 매매면 매도인,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서 한 부씩 쌍방 교부. 그리고 확인설명서, 쌍방 교부해야 돼. 중개 완성되면 그 두 가지를 작성해서 쌍방 교부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관계증서 사본. 관계증서 사본도 복사해서 쌍방 교부를 해야 돼요. 그 세 가지를 파일에 껴서 이렇게 준다고. 근데 그 뒤에 뭐 등기사항 증명서, 뭐 건축물 대장 그런 것도 막 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준 거지 교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제시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그런 건 제시, 보여주는 거지 교부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귀찮으니까 껴서 그냥 같이 준다고 그냥 그렇게. 줘야 되는 거, 의무가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거래계약서, 쌍방교부,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관계증서 사본, 쌍방교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이거예요. 중개 완성시 교부. 쌍방교부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거래계약서, 쌍방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쌍방교부를 하고 그리고 보험등록, 관계증서 사본, 보증관계증서 사본 복사해서 쌍방교부를 하고 이제 뭐가 중요하면 여기 중요해. 교부를 안 했대요. 안 준 거예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제재 외울 필요 있나요? 없다. 업무정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서, 정지. 세 가지는 업무정지라고 했잖아요.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정지, 업무정지. 그럼 얘도 보세요. 관계증서니까 업무정지.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업무정지가 아니라 얘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정지가 아니라. 이게. 그래서 헷갈리지. 세 가지를 교부를 해야 되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안 주면 업무정지를 받는데 관계증서는 안 줬다고 해서 업무정지를 받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업무정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죠. 요거 관계증서니까 과태료야.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관계증서니까 얘만 과태료. 업무정지가 아니라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과자. 그게 아니라 과과. 그래서 넘겨보시면 64페이지 제재가 안 나왔네요. 거기다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양가로 5번 다시 돌아와서 63페이지 양가로 5번의 두 번째 줄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 옆에다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적어놓으라고. 제재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위반하면 있고 64페이지 3번 보증금 지급에서는 양가로 1번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하는 거예요.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정말 황당하게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요. 황당하게. 중개 의뢰인이 당연히 사고당한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사고를 일으킨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가 사고 쳐놓고 지가 또 보험금 청구한대. X. 당연히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가 사고 쳐놓고 자기가 보험금 받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근데 그게 왕창 틀렸다고요. 왜? 잘 안 보여.
당연히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하겠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꼼꼼히 봐야 한다고요. 중개사법은 꼼꼼히 봐야 돼요. 꼼꼼히. 그런 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 걸. 잘 안 되니까. 그거 주의하자.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하는 것만 보시면 되고 양가로 1번은 넘어가시고 양가로 2번 볼게요. 양가로 2번은 별표를 칠해놓고 요게 이제 무진장 나오는 거 이제 요게 양가로 2번이. 동그라미 1번 보증기간은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 그랬어요. 보증 한도 내에서 1억이면 1억까지만. 2번 개업공인중개사도 1억까지만이에요? 아니잖아요. 모든 손해 다 책임지라고. 전액 책임져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것도 잘 나오고 3번도 또 잘 나오는 거라 그랬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어요. 보험금을 준 거죠. 보증보험이면 보증보험금, 공제면 공제금, 공탁이면 공탁금을 준 거예요. 중개 의뢰인에게. 그럼 이제 중단되니까 다시 들어라. 15일 이내 보증보험, 공제는 다 시 가입하고 공탁은 부족액 보전하고 15일, 10일 X, 30일 X 별짓 다 한다고 이거 15일 다 시 가입하고 부족액은 보전하고 15일 그렇게요. 키워드만 동그라미를 쳐놓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에 있는 공제에 다 시 가입하고 공탁금 중 부족액을 보전하고 시자 동그라미 보자 동그라미 15일 15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5번은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인데 이거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넘어가시고 나중에 중개보수할 때 개념만 좀 설명을 드려요. 6번 금지행위 얘가 중요하죠. 65페이지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요. 세 문제까지도 나와요. 이게 금지행위가. 자, 파란색 1번 금지행위 성격대인데 65페이지에서 금지행위 성격. 금지행위는 일단 그 밑에 적어놔야 돼. 뭐라고 적어놓냐면 이렇게 적어놔야 돼. 7금지. 7금지라고 딱 적어놔야 돼. 7가지만 금지행위. 7금지. 7가지만 금지. 지금 배울 것만 금지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법에 금지행위 제목으로 딱 나와 있어요. 금지행위 법 제목이. 그리고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법조문 제목이 금지행위인 거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7가지가 나와 있다고요. 금지행위 제목으로. 그래서 7금지 7가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양가로 1번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러면 중개보조원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중개보조원도 금지행위하면 안 된다. 적용되니까. 양가로 2번 행정형벌, 징역벌금 뭐 그런 건데요. 요건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 자, 금지행위 예를 들어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했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개보수를 많이 받는 거 초과보수 이거 금지행위거든요. 초과보수 금지행위 중개보수를 왕창 받았대요.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그리고 1학년 일반도 받아요. 플러스 1학년 일반.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받는 거야. 금지행위를 하게 되면은 임등치 이게 뭔데요? 행정처분. 1학년 일반 이게 뭔데요? 행정형벌. 다른 거예요. 행정처분은 관청이 하는 거 취소 정지 그런 거죠. 임의적 등록 취소잖아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행정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형벌 징역 벌금. 병과 두 가지를 다 받는 거예요. 행정처분 행정형벌 둘 중에 한 가지만 받는 게 아니라 금지행위 하게 되면 둘 다 받는다. 병과 둘 다. 또 만약에 직접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냥 한번 적어볼게요. 직접거래도 금지행위거든요. 이런 금지행위를 했다고 쳐보세요. 금지행위니까 임등치를 받아요.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근데 뒤에가 1학년 일반이 아니라 3학년 3반짜리가 있어요. 역시 똑같아요. 앞에 있는 임의적 등록 취소 행정처분이에요. 취소 정지가 처분이고 임의적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돼 있고 3학년 3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형벌이에요. 병과 이것도 받고 두 가지를 다 받는 거예요.
금지행위 7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7가지 중에서 뭘 하든 어떤 걸 하든 앞에 있는 행정처분은 똑같아요. 다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요거는 변함이 없다고. 어떤 금지행위든 앞에 있는 거 행정처분은 임등치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다르네. 여기. 어떤 건 1학년 일반짜리, 어떤 건 3학년 3반짜리. 그게 달라져. 앞에 있는 건 차이가 없어요. 7가지 중에서 뭘 하든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임등치. 근데 뒤에 더 받게 되는 행정형벌이 어떤 건 1학년 일반짜리, 어떤 건 3학년 3반짜리.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그래서 얘를 잘 나누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이 금지행위에서 1학년 일반짜리가 4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잘 외우고 있어야 돼. 나중에 다 외우시게 돼요. 그게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1학년 일반짜리가 너무 쉬우니까 우리 2만 들어가면 1학년 일반이니까 그게 너무 쉽다 보니까 나오면 그냥 맞춰요. 너무.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나오면 금지행위에서 1학년 일반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1학년 일반짜리를 잘 외우고 있나 우리가. 금지행위에서. 어떤 건 1학년 일반, 어떤 건 3학년 3반이니까. 그래서 우리 책도 보시면 양가로 2번 행정형벌, 반가로 1번에 65페이지 맨 밑에 반가로 1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학년 일반짜리 4가지가 있죠. 넘겨보시면 반가로 2번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학년 3반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죠. 어떤 건 1학년 일반에 어떤 건 3학년 3반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근데 이 7가지가 도합 7가지 모두 다 행정처분은 뭐다?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행정형벌을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행정처분은 다 임등치니까. 행정형벌만 어떤 건 1학년 일반, 어떤 건 3학년 3반. 그래서 1학년 일반짜리를 잘 기억하는 게 나중에 핵심이에요. 이게 구분하는 게 잘 나오니까 그렇게 되고 일단은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1학년 일반짜리. 책이랑 순서를 좀 달리해서 일단은 4가지가 있는데 1학년 일반짜리 첫 번째 얘는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알면서 명의, 이름을 이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중개 의뢰를 받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책에도 어떤 그냥 부연 설명이 없어요. 이렇게만 딱 돼 있고 끝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 사례가 없어.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실제 사례가.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알면서 그 사람에게 내 이름을 이용하게 하거나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으로부터 중개 의뢰 받는 거 그런 거 금지행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사례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협력행위예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과 손붙잡고 같이 도와가면서 중개업하지 말래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단속을 해야 되는데 같이 중개업하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실제 사례가 없는데 왜 없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려요. 실제 사례가 없어.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2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물론 올해 나왔어요. 2가지만. 첫 번째, 알면서 해야 돼요. 알면서. 얘가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를 알면서 그렇게 해야 도와가면서 해야 그게 금지행위지. 몰랐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모르고선 그렇게 했다. 금지행위가 아니다. 알면서라는 거. 2번째, 올해 나온 건데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예요. 왜? 또는이잖아. 또는 이게. 또는 명의를 이용하게 하든 중개 의뢰를 받든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라고요. 둘 모두 다를 해야 금지행위가 아니라. 이런 경우죠. 얘가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내가 알아서 중개 의뢰를 거절했대요. 야, 너 하나 안 받을 거야. 거절. 근데 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한 거예요. 중개 의뢰는 거절했는데 명의를 이용하게 했어요. 괜찮나요? 안 괜찮다고. 명의만 이용하게 해도 요것만 해도 금지행위라고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다. 그거. 그래서 올해는 뒤에가 나왔죠.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알면서 중개 의뢰를 받았다. 이렇게만 나와도 그냥 금지행위라고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그래서 첫 번째는 알면서다. 2번째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다. 얘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이제 2번째가 중요해. 2번째가 초과보수. 중개보수 왕창 받는 거 아니면 초과 실비, 비용을 받는 행위.
얘는 중개보수를 많이 받는 거니까 판례가 많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례가 많죠. 중개보수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판례도 많고 시험에 꼬박꼬박 나오는 거죠. 1학년 일반짜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요거 보세요. 초과보수다. 그럼 뭐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중개보수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중개보수를. 그럼 그게 안 돼. 금지행위. 그러면 중개보수는 뭐를 통해서 받는 건데요? 중개업. 중개업을 통해서 받는 게 중개보수. 그걸 많이 받으면 초과보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업종을 잘 봐야 돼요. 업종. 반드시 중개업을 통해서 받는 거 중개보수. 그거 많이 받아야 초과보수예요. 중개업이 아니면요? 중개보수가 아니에요.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법인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이사도비업체 소개, 분양대행, 관리대행, 상담, 또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경매공매, 법인 업무 중개업이에요. 2분간 상경은 중개업이 아니에요. 이사도비업체 소개하는 거 중개업이 아니라고요. 분양대행 중개업이 아니에요. 상담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하고서 받는 돈은요? 중개보수가 아니에요.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판례가 분양대행 했대요. 분양대행. 분양을 대신해주고 왕창 받았어요. 분양이 이 수수료가 더 세요. 왕창 받게 돼. 상관이 없대요. 왜? 중개업이 아니니까. 그럼 분양이지 분양. 상담 내가 컨설팅 하고선 왕창 받았대요. 컨설팅 상담하고선 한 500 받았어. 컨설팅 비용으로. 금지행위예요? 아니 왜? 중개업이 아니잖아. 상담 컨설팅업이지. 업종이 다르니까 업종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중개업 통해서 받는 중개보수 요거를 많이 받아야 초과보수. 반드시 중개보수를 많이 받아야 한다고요. 다른 거 질문 드려볼게요. 권리금, 우리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죠? 돈이니까. 권리금,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권리금 받는 거를 내가 도와줬어요. 이거 이제 권리금 받는 거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상가임대차 중개하면서 권리금도 받게 해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권리금 받는 거 도와주고 대가로 왕창 받았어. 상관이 없다. 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보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게. 그럼 뭘 받는 건데요? 수고비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왕창 받았다고 해서 상관이 없다. 중개보수 왕창 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반드시 중개업 통해서 받는 중개보수 그거를 많이 받아야만 초과보수다. 다른 거 질문 드려볼게요. 역시 판례인데. 위임 및 도급. 네가 내 일을 맡아서 완성해줘. 위임 및 도급. 그런 게 있다고 쳐보세요. 위임 및 도급.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위임 및 도급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왜? 중개업은 중개업이지. 말이 다르면 같은 말이 아니에요. 분양대행 중개업 다른 거고 위임 및 도급 중개업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고. 위임 및 도급은 다른 거예요. 중개업은 아니라고요. 왕창 받았대. 상관이 없다. 내가 그 일을 맡아서 완성해주고 왕창 받았대요. 상관이 없대. 왜? 중개업이 아니니까. 반드시 중개업 통해서 받는 중개보수 그거 왕창 받아야만 초과보수다. 그거 주의하면 되고. 그리고 또는이죠. 초과 실비예요. 비용을 많이 받아도 실비는 비용인데 비용을 많이 받아도 금지행위예요. 중요한 건 또는이니까 중개보수를 왕창 받든 비용을 왕창 받든 둘 중에 한 가지만 왕창 받으면 금지행위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개보수랑 비용 더해요. 중개보수랑 비용을 더한 다음에 그 금액이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했다. 초과보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개보수는 중개보수로 딱 한도를 판단해요. 실비 비용은 비용 한도로 따로 판단해요. 비용 한도가 따로 나와 있어. 따로예요. 등기부 때 본 거는 1,000원 이렇게 따로 나와 있다고. 그거 2,000원 받으면 금지예요. 따로니까. 또 중개보수는 일방 한쪽으로 받는 게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보수예요. 일방.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매도인, 매수인 받은 합산액이 한도 초과다. X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 한쪽으로 받은 게 한도를 초과했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도인 쪽 왕창 받았어요. 매도인 쪽. 매수인 쪽도 왕창 받았네. 금지행위 2번 이렇게. 일방 판단이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매도인 쪽 왕창 받고 매수인 쪽도 왕창 받고 비용도 실비도 왕창 받고 금지행위 3번 작살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또 이제 받는 행위네요. 표현을 잘 봐야지. 받는 행위. 안 받았으면 금지행위가 아니겠네요. 받는 행위니까. 예를 들어서 왕창 달라고 요구했고 약속까지 받아냈어. 왕창 주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금지행위가 아니다. 왜? 받지 않았잖아. 약속만 했지. 실제로 왕창 받았을 때 금지행위. 받았으면은 금지행위. 받고선 돌려줬대. 금지행위. 어음 받았대요. 액면가가 큰 거 있어. 큰 어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음 기한 만료되면 이제 어음금을 달라고 어음 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어음금 달라고. 그래서 받았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나중에 달라고 할 때 보니까 이게 부도가 났네. 그때 달라고 하기 전에 이게. 그러면 금지행위예요. 왜? 받았을 때 부도가 안 났으니까. 어음이 부도가 나면 휴지예요. 완전히. 어음 부도. 회사가 망한 건데 뭐. 휴지인데도 불구하고 금지행위. 왜? 받았을 때가 기준이에요. 받았을 때. 받았을 때는 부도가 안 났으니까. 어음을 받고선 그대로 돌려줘도 금지행위고 나중에 부도가 나도 금지행위. 받았을 때는 부도가 안 났으니까. 그런 것도. 받으면 금지행위가 되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순가중개 계약이 있었는데 기억이 날랑말랑 할 것 같은데 금지행위가 아니다. 순가중개 계약이 뭐였을까요? 기억이 나시나요? 순이 빼는 거라 그랬는데 순가는 뭐에서 뭐를 빼는 건데? 설명 안 드렸나요? 안 하셨나요? 안 했나요? 지금 설명드리면 되지. 순가중개계약 뭐냐면 빼는 거야 이게 순이. 중개계약 할 때 설명을 안 드렸군요. 제가. 자, 순가중개계약 순이 빼는 거다. 순금, 금에서 불순물을 빼는 거. 순후추, 후추에서 불순물을 뺀다는 얘기예요. 빼는 거. 순가도 빼는 거야. 매매대금에서 의뢰금액을 빼는 거예요. 중개 의뢰인이 나 3억만 받게 해줘 이렇게 했어. 3억만. 중개 의뢰인이 내가 5억 원에 갖다 팔았대. 그럼 5 빼기 3, 3만 주면 되잖아요. 2는 내가 갖고. 차액을 보수로 갖기로 한 계약이에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대요. 야, 나 3억만 받고 차액은 너 다 가져.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게 금지행위가 아니래. 왜 아니죠?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받은 게. 그렇게 계약만 체결했지. 아니 뭘 받았냐고. 그렇게 계약만 체결했잖아요. 금지행위는 더 받았을 때 금지행위라고요. 지금. 계약만 체결했잖아. 그럼 또 질문 드려볼게요. 순가중개 계약을 체결했어요. 괜찮대요. 그럼 나중에 이제 차액을 받은 거예요. 받게 되면 금지행위예요? 그것도 아니야. 받았는데 차액이 한도 내면 또 괜찮아요. 또 차액이 클 때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차액이 클 때만. 순가중개 계약 그 자체 괜찮다. 왜? 받은 게 없다. 계약만 체결했지. 나중에 받았을 때 그 한도가 초과되면 그때만 금지행위다. 받고선 차액이 한도를 초과할 때만.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순가중개 계약도 되게 잘 나와요. 시험에. 4번 연속 나온 적도 있었어. 4번 연속. 뭐가 나왔냐면 순가중개 계약 그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게. 받은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어 있다고. 괜찮다고. 나중에 금지행위가 될 수는 있겠죠. 차액이 크게 되면. 그런 취지. 그리고 또 어떠한 명목으로 더 받아도 안 돼요. 사례, 수고비, 선물, 증여, 심지어 중개 의뢰인이 흔쾌히 더 주겠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일 처리를 너무 잘해줬어. 너무 기분 좋아서 중개 의뢰인이 더 주겠대. 더 드릴게요. 받으면 돼요? 안 돼. 그것도. 더 주고 나서 신고할 수도 있어. 그거 안 돼. 무조건 한도 내로 받아야 돼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중개 의뢰인과 합의해서 더 받았다. 안 된다고요. 합의하건 뭐하건 안 돼. 한도 내로 합의해야지 한도를 초과해서 합의하는 건 또 의미가 없다고요. 한도 내로 받아야 한다. 어떠한 명목도 안 되니까. 또 돈도 안 되고 물건도 안 돼요. 물건도 잘 나와요. 뭐 행운의 열쇠, 미술작품 뭐 그런 거 나온다고.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중개 보수를 한도를 받고 그리고 행운의 열쇠를 더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금지행위. 뭘 더 받았잖아. 무조건 물건도 더 받으면 안 돼. 행운의 열쇠 안 된다. 근데 중개 보수를 받고 나서 한도까지 받고 행운의 열쇠를 더 받으면 안 된다고요.
물건이 중개보수 한도 내면 괜찮겠죠. 다 더했을 때 그렇게. 근데 이제 중개보수를 한도까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물건을 더 받으면 그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안 된다고. 행운의 열쇠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순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행운의 열쇠는 보신 적 있나요? 되게 비싸요. 있어 보여 그거. 순금이니까. 행운의 열쇠인데 18K는 아닐 거 아니야. 들어오던 행운도 나가겠다 그러면. 욕 나온다 진짜 18K면. 순금으로 돼 있지 행운의 열쇠. 비싸다고요. 그런 거 받으면 안 돼. 더 받으면 안 된다고. 미술 작품도 나온 적 있어요. 중개보수를 한도까지 받고 미술 작품 한 점을 별도로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금지행위. 중개보수 받고선 물건을 더 받았잖아요. 그게 미술 작품을. 그게 진짜건 가짜건 상관이 없다고. 가짜도 안 돼. 가짜. 이중석 그림. 소 그린 거 그거 진짜 이중석. 제주도에서 사왔대 3만 원짜리. 금지행위. 그거 선물로 받아도 3만 원짜리 더 받았잖아. 진짜를 줄 리가 없지. 진짜는 10억 넘잖아요. 기간 제한된다. 기간 제한 만약에 뭐 1년 뒤에 받아도 그런 건 상관없겠죠. 쭉 이게 그 연속성이 좀 인정이 돼야 돼요. 그거를 한참 뒤면 또 상관없겠지 또. 바로 그렇게 받으면. 어쨌든 어떤 명목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물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 술 대접도 안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이 그러면 너 다 안 받으면 내가 술 사줄게. 그것도 안 된다고. 술 얻어먹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줘야 돼. 사줘야 되는 거지. 그거 얻어먹으면 안 된다고. 그 전문 용어로 향응 이렇게 부르요. 향응 제공 받았다. 안 된다고요. 이것도. 중개보수 받고 향응 제공 받고 그런 거 안 되는 거. 또 이제 혹시 우리 민법에서 뭐 강행 규정 그런 거 배우셨나요? 배웠네요. 민법 공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조문 성격에 따라서 민법에서는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 있어. 강행 규정이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는 또 달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 공부할 때는 민법이랑 똑같은 것도 많지만 차이점들을 잘 봐야 돼요. 그게 잘 나오니까. 차이점들이. 민법에서는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임의 규정이. 그래서 강행 규정, 그냥 단속 규정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이 강행 규정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민법에서 효력 규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강행 규정, 단속 규정, 임의 규정은 없고 차이점. 자, 강행 규정, 법을 위반하면 제재 받죠. 법조문을 위반하면 제재 받아요. 그리고 무효까지 시켜. 효력 규정이니까 같은 말.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단속 규정, 법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아요. 효력은 발생한대. 유효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둘 중에 힘이 센 건 뭐예요? 강행 규정. 제재는 똑같이 받지만 무효까지 시키는 게 더 힘이 세겠다. 강행 규정, 어감상도 강행이니까 힘이 더 세지. 강행 규정 힘이 센 거. 초과보수, 저게 강행 규정이래요. 강행 규정. 판례가 초과보수 받지 마. 저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과보수를 받게 되면 제재를 받죠. 제재를.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1학년 일반 그런 거 받는다고 제재를. 초과보수 금지행위하면 임등치도 받고 1학년 일반도 받고 이런 제재를 다 받는다. 그리고 무효까지 시킨대요. 뭐가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예요. 그게 잘 나와. 강행 규정은 무효를 시키는 건데 전부 다 무효 그게 아니에요. 어느 특정 부분만 딱 무효가 돼요. 초과 보수에서는 초과 부분만 무효. 한도가 100만 원인데 120만 원을 받았대요. 뭐만 무효? 20만 원만 무효. 부당이득 반환 돌려줘야 돼. 10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한도가 100만 원이어서 120만 원 받으면 100만 원까지는 그냥 내 거야. 20만 원은 내 게 아니니까 돌려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초과 부분만 무효. 전부 무효 X. 전부 무효로도 무진장 나왔어요. 시험에. 대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초과 부분만 무효.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초과 보수는 강행 규정이다. 초과 보수는 강행 규정. 힘이 센 거. 초강력 힘이 세잖아. 아, 초강력이구나. 초과 보수는 강행 규정. 초강력 힘이 센 거. 초강력 본드 붙으면 안 떨어지잖아. 힘이 세니까. 그럼 무효시키는 건데 초과 부분만 무효다. 되죠. 초과 부분만 무효.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보수는 강행 규정.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 같다. 왜냐면 중개보수 받고 내가 부가가치세를 10% 별도로 받았어요. 그럼 이제 중개보수 받고 10%더 받은 거니까 초과보수예요?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따로 받아도 초과보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독하신 분들은 따로 받는다고. 보통은 따로 안 받지만 달라고 한들 주겠어? 뭘 주죠? 쌍욕 준다 그랬잖아. 더 달라 그러면 쌍욕 준다고. 부가가치세를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따로 받아도 된다. 초과보수가 아니다. 그거까지 기억해야 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1학년 일반제에서 나머지 좀 정리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